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의 손에 쥐어진 칼날이 내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과연 인간의 얼굴을 유지한 채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가온그룹의 꼭대기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과 함께 소리 없는 비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모니터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화면 속에서 도끼를 뿜어내는 고성희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고성희는 그동안 박진석 회장이 철저하게 감춰왔던 가문의 치부와 기업의 비리들을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지 뭐예요. 박진석 회장은 입에 물고 있던 식어의 연기가 자욱하게 퍼져 시야를 가리는 것도 잊은 채 내가 놓친 수가 있었나? 고성의 저 여자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라고 읊조리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평생을 체스판 위의 킹처럼 모든 사람을 말로 부리며 살아왔던 박진석 회장에게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었던 고성이라는 패가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 힘든 굴욕이었을 겁니다. 집무실의 무거운 공기를 깨트리고 들어온 사람은 박진석 회장의 아들이자 가온그룹의 후계자인 박성재 본부장이었습니다. 박성재 본부장은 스캔들로 인해 실시간으로 곤두박질치는 회사의 주가 보고서를 책상 위에 거칠게 내던지며 증오와 환멸이 뒤섞인 눈빛으로 자신의 아버지 박진석 회장을 쏘아보았는데요. 박성재 본부장은 고성희가 저렇게 미쳐 날뛰는 이유가 결국 박진석 회장의 독선과 잔인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 뭐예요. 박성재 본부장은 비릿하게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라고 명령하려는 박진석 회장을 향해 아버지, 지금 이 상황이 정말 당신의 계산 속에 있던 일입니까? 저 여자 고성희 이사장이 하는 행동이며 배신하는 그 방식이 아버지 당신이랑 되게 닮으셨어요.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자신의 아들에게서 들은 닮았다는 말이 외모가 아닌 사람을 도구로 쓰고 버리는 그 잔인한 사고방식에 대한 경멸임을 깨닫고는 타오르는 시거를 재떨이에 지식여버렸더라고요. 박성재 본부장은 아버지를 향한 마지막 존경심마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가문의 정의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깨닫고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박성재 본부장은 지은호 팀장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싶었지만 아버지 박진석 회장이 지은호 팀장을 어떻게 이용해왔는지 알게 될수록 그 절망감은 깊어져만 갔는데요. 박성재 본부장은 집무실을 나서며 복도에 서있던 지은호 팀장을 마주치자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아버지가 만든 또 다른 괴물의 형상을 발견하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지 뭐예요. 지은호 팀장은 박성재 본부장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면서도 지금 당장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쓰러져가는 이지혁 선배를 지키는 것뿐이라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버텼답니다. 그 시각 이지혁 선배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복도는 마치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선처럼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내쉬는 이지혁 선배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자신의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는데요. 지은호 팀장은 이지혁 선배가 사실은 시한부 판정을 받고 홀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주치의의 말을 듣고는 자신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그 모든 시간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정순이 엄마 밑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평범한 지은호로서의 자아와 복수를 위해 자신을 잃어버려야만 했던 시간들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지 뭐예요. 지은호 팀장은 굳게 닫힌 중환자실 문에 머리를 기대고 선배,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알면 당신은 나를 원망하겠지만 그래도 살아만 있어주세요라고 소리 없는 비명을 내질렀답니다. 이지혁 선배의 어머니 김다정 씨는 평소에 온화했던 모습을 잃고 병원 벤치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김다정 씨는 남편 이상철 씨가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퇴직한 후 이제야 좀 편안한 노후를 보내나 싶었는데
큰아들 이지혁이 시한부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는데요. 옆에서 이상철 씨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감싸 쥐었지만 그 역시 터져나오는 오열을 참지 못해 고개를 숙이고 말았답니다. 정직하고 올바른 성격의 이상철 씨는 아들 이지혁의 투병 소식을 접하며 자신이 살아온 삶의 원칙들이 이 무자비한 현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깨닫고 깊은 허망함에 빠져 있었더라고요. 김다정 씨는 병실 복도를 지나가는 지은호 팀장을 바라보며 저 아이가 우리 지역이 곁에 나타난 후로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했어라는 차가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병원 옥상으로 박성재 본부장을 불러낸 이수빈의 눈동자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이제 따뜻한 애정이 아닌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벽으로 가로막혀 있었는데요. 패션 크리에이터로서 언제나 밝고 통통 튀던 이수빈은 이제 없었습니다. 이수빈은 자신의 오빠 이지혁을 사지로 몰아넣은 박진석 회장의 아들인 박성재 본부장을 바라보며 가슴 아픈 이별을 고했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 본부장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성재 오빠,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내가 기도할게. 하지만 나는 이제 오빠 친구 동생으로만 남을래. 우리 오빠가 저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박진석 회장의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며 선을 그어버렸지 뭐예요. 박성재 본부장은 이수빈의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악행의 무게를 알기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쏟아지는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서 있었답니다. 다시 고성이에 거쳐 유튜브 폭로 이후 승리감에 도취해 와인을 들이키던 고성이의 앞에 박진석 회장이 보낸 의문이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 당신 망하게는 못할 줄 알았지? 굿바이 박 끝났다. 라고 외치며 기세를 올렸지만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박진석 회장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를 찔리고 말았는데요. 박진석 회장은 고성이가 신분 상승을 위해 과거에 저질렀던 치명적인 비리 서류를 이미 확보해둔 상태였고 이를 통해 고성이의 입을 영원히 막으려 했던 것이었지 뭐예요. 고성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포위한 사내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건드린 괴물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답니다. 고성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박진석 당신도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라고 도끼를 품으며 손톱이 빠질 정도로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이지혁 선배의 병실안 지은호 팀장은 의식이 돌아온 이지혁 선배의 손을 꼭 잡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지혁 선배는 창백한 입술을 간신히 움직이며 지은호 팀장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내비쳤는데요. 은호야, 나를 내버려둬. 남은 나의 시간 동안 선후배로라도 날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 내가 내 앞길을 막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며 지은호 팀장의 마음을 밀어냈지 뭐예요. 이지혁 선배는 자신이 겪는 시한부의 고통을 지은호 팀장에게 전가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 팀장은 이지혁 선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이지혁 선배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이라도 팔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지은호 팀장은 이지혁 선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선배, 당신이 나를 밀어내도 나는 당신을 살릴 거예요. 설령 그 길이 지옥이라 해도라고 다짐하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병원 복도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박진석 회장의 비서와 마주쳤습니다. 비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회장님께서 별장으로 오라고 하십니다라고 전했는데요. 지은호 팀장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자신의 치부를 숨기고 은밀한 거래를 진행할 때만 찾는 그 음산한 장소였지 뭐예요. 지은호 팀장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이지혁 선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박진석 회장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정말 이 길의 끝에 구원이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나라길까? 라는 깊은 회의감에 젖어들었답니다. 별장의 무거운 문이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서늘한 냉기가 지은호 팀장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곳에서 박진석 회장은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듯한 여유로운 자세로 낡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요. 박진석 회장은 지은호 팀장을 향해 은호야, 내가 이지혁이를 살리고 싶어 한다는 거 잘 안다. 그 아이의 심장이 멈추기 전에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해라고 말하며 소름 끼치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이지혁 선배를 살려주는 대가로 지은호 팀장에게 고성희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모든 비리를 뒤집어 쓰라고 요구했지 뭐예요. 지은호 팀장은 박진석 회장의 눈동자 속에서 거울처럼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박성재 본부장의 말대로 박진석 회장의 잔인함을 그대로 닮아있는 괴물의 형상이었더라고요. 밤이 깊어가는 시간, 정순이 엄마의 식당에서는 지강호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가 재벌집에서 일하느라 가족은 돌보지 않는다고 정순이 엄마에게 대들며 행패를 부렸는데요. 정순이 엄마는 그런 아들의 뺨을 때리며 내 누나가 얼마나 지옥 같은 곳에서 버티고 있는데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 누나가 우리 가족 지키려고 자기 인생 다 버린 거 몰라? 라며 통곡을 했지 뭐예요. 지강호는 집을 뛰쳐나가며 지은호 누나에 대한 자격지심과 분노를 사귀지 못해 길거리에 주저앉아 소리를 질렀는데 그 광경을 이지혁 선배의 남동생 이지환이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답니다. 이지환은 형 이지혁의 투병 소식에 상심한 채 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지만 지강호의 그 처량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배신강한 과거가 떠올라 묘한 동질감을 느끼고 그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더라고요. 이지환은 지강호를 근처 공원 벤치에 앉히고 생수 한 병을 건넸습니다. 지강호는 이지환의 얼굴을 보며 너도 우리 누나 욕하러 왔냐? 재벌들 뒤치다꺼리나 하는 우리 누나 마리아라고 횡설수설했지만 이지환은 말없이 지강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지환은 속으로 우리 형도 너네 누나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라고 자문하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요. 두 청년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지며 뒤틀린 운명의 수레바퀴 아래 놓인 평범한 사람들의 비애를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한편 이상철 씨는 아들 이지혁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 낡은 서류들을 뒤적이며 박진석 회장의 약점을 찾기 위해 눈을 번뜩이고 있었답니다. 같은 시간 박성재 본부장은 이수빈과의 이별을 감당하지 못하고 혼자 바에 앉아 독주를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박성재 본부장은 지은호 팀장과 자신의 아버지가 행동과 생각이 닮았다는 자신의 말이 자꾸만 뇌리를 스쳐 지나가 괴로워했는데요. 만약 지은호 팀장이 정말로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면 자신과 지은호 팀장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연인 이수빈과의 사랑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것인지 공포가 엄승했지 뭐예요. 박성재 본부장은 술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아버지, 제발. 어디까지가 아버지가 만든 연극인 거예요? 왜 저까지 이 지옥에 끌어들이신 겁니까? 라고 절규하며 울부짖었답니다. 박성재 본부장의 눈물은 빗물과 섞여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가온그룹의 후계자라는 화려한 타이틀은 이제 그에게 무거운 족쇄일 뿐이었습니다. 이수빈은 병원 로비에서 패션 크리에이터로서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척해진 얼굴로 오빠 이지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 본부장에게 이별을 고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허전함은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그때 이지혁 선배의 상태가 급변했다는 의료진의 긴박한 호출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다정 씨와 이상철 씨가 비명을 지르며 중환자실로 달려갔고 지은호
팀장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박진석 회장이 보낸 의문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이지혁 선배를 강제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지 뭐예요. 사내들은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 중인 가온재단 소속 병원으로 옮기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막무가내로 침대를 밀어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지혁 선배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아직 이송할 상태가 아니잖아요. 라고 소리쳤지만 사내들은 박진석 회장의 명령이라며 지은호 팀장을 차갑게 밀쳐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박진석 회장이 자신과의 거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이지혁 선배를 인질로 삼아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몸서리를 쳤는데요. 박진석, 당신은 정말 악마였어. 아니, 내가 그런 당신을 너무 얕봤던 거야. 라고 읊조리며 지은호 팀장은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이지혁 선배의 이동 침대를 보며 정신이 나간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복도의 정적을 깨고 섬뜩하게 울려 퍼졌고 지은호 팀장의 눈빛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여자의 눈빛이 아니라 원수를 파멸시키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로 결심한 자의 눈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더라고요. 박성재 본부장은 취한 몸을 이끌고 다시 아버지의 집무실 비밀 금고를 강제로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박성재 본부장은 과거의 낡은 서류 뭉치를 발견했는데요. 그 서류 속에는 박진석 회장이 과거 한민석의 아이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기록이 담겨 있었지 뭐예요. 박성재 본부장은 서류를 손에 쥐고 부르르 떨며 그럼 지은호 팀장이 정말 우리 아버지가 죽인 그 남자의 딸이었단 말이야? 그럼 나는 내 아버지가 죽인 남자의 딸을 사랑해온 건가? 라고 말을 잇지 못한 채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뒤로 박진석 회장의 검은 그림자가 조용히 다가와 서류를 가로채며 차갑게 비웃었는데요. 박진석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툭툭 치며 성재야, 진실은 때론 감당하기 어려운 법이란다. 하지만 이게 바로 내가 물려받을 가온그룹의 진짜 역사야라고 속삭였답니다. 지은호 팀장은 비에 젖은 채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지혁 선배의 낡은 손수건이 꽉 쥐어져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이제 그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박진석 회장을 향해 거래는 성립됐어요. 이지혁 선배만 살려내세요. 그럼 제가 고성일을 처리하고 회장님이 원하는 그 모든 더러운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된 건 순전히 당신 때문이라는 거리라고 선언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모습이지. 자, 이제 가서 내 본분을 다하거라라고 명령했고 지은호 팀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지은호 팀장이 복도를 걸어나갈 때 벽에 걸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지은호가 아니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가 박진석 회장의 잔인함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듯한 또 다른 존재의 탄생을 알리고 있었지 뭐예요. 지은호 팀장은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가온그룹의 화려한 조명 아래 지은호 팀장의 그림자는 박진석 회장의 그림자와 겹쳐지며 더욱 짙고 어둡게 늘어지고 있었더라고요. 지은호 팀장은 차에 올라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지혁 선배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과 박진석 회장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는 치밀한 계획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는데요. 지은호 팀장은 고성이가 숨어있는 안전가옥의 위치를 확인하고는 차를 거칠게 출발시켰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지은호 팀장의 눈에는 오직 붉게 타오르는 복수의 길만이 선명하게 보일 뿐이었지 뭐예요.
지은호 팀장은 속으로 박진석, 당신이 나를 도구로 썼다면 나는 당신이 가장 아끼는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칼날이 되어줄게라고 맹세하며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안전가호관에서 박진석 회장이 보낸 사내들을 피해 지하실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박진석 회장의 마지막 비리 증거를 보며 이것만 있으면 박진석, 당신은 끝이야. 내가 죽어도 너는 같이 죽여줄게라고 울부짖으며 떨리는 손으로 전송 버튼을 누르려 했는데요. 그 순간 안전가옥의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차가운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숨을 죽인 채 계단 위를 바라보았고 그곳에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서 있는 지은호 팀장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지 뭐예요. 지은호 팀장은 고성희를 발견하고는 소름 끼치게 낮은 목소리로 이사님, 이제 그만 나오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라고 말하며 계단을 한 걸음씩 내려왔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괴물의 가면을 쓴 지은호,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서 괴물과 닮았다는 선언을 들은 박진석. 과연 이 비극의 끝은 어디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방금 마침표를 찍은 화려한 날들 제47화의 엔딩,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압도적이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드라마 생각 파트너 각색도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은호 팀장이 이지혁 선배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박진석이라는 악마에게 팔아넘기는 드라마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도 서늘한 각성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 가장 소름 돋았던 대사를 꼽으라면 단연 박성재 본부장이 아버지 박진석 회장에게 던진 일침일 것입니다. 박성재 본부장은 하는 행동이며 생각이 아버지랑 되게 닮으셨어요 라고 말하며 아버지의 심장을 관통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외모의 비교가 아니라 박진석 회장이 평생을 걸쳐 쌓아온 비뚤어진 가치관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아들의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박성재 본부장은 자신이 연모해온 지은호 팀장에게서 아버지의 냉혹하고 잔인한 사고방식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근원적인 환멸을 이 대사에 담아낸 것입니다. 박진석 회장 역시 자신이 도구로 키워낸 지은호가 사실은 자신의 뒤틀린 욕망을 완벽하게 투영한 또 다른 자아였다는 진실에 직면하며 처음으로 통제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각색도시 구독자 여러분은 이미 느끼셨겠지만 박성재가 목격한 것은 유전적 닮음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 타인의 삶을 짓밟는 그 악의 관성이었습니다. 이지혁 선배의 시한부 판정은 극의 모든 흐름을 파국으로 몰아넣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였던 이수빈이 박성재 본부장에게 나는 이제 제일 친한 친구 동생이니까라고 말하며 차갑게 이별을 고하던 장면은 오늘 가장 가슴 아픈 비극이었습니다. 오빠 이지혁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원수의 아들인 박성재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는 이수빈의 선언은 가문이 악연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박성재 본부장 또한 아버지의 죄값으로 인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랑마저 잃게 되며 심리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는데 이러한 비극적인 엇갈림이 결국 지은호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엔딩에서 고성희를 찾아낸 지은호의 눈빛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카페 매니저 지은호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과의 위험한 거래를 통해 이지혁 선배를 살리는 대가로 그녀는 스스로의 인간성을 지우고 박진석의 가장 날카로운 도구가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양심과 과거를 모두 내던진 이 처절한 선택은 지은호라는 인물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각성이었습니다. 이지혁 선배가 나를 내버려 둬라며 그녀를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지은호의 모습은 이제 그녀가 박진석을 무너뜨리기 위해 박진석보다 더한 괴물이 될 준비를 마쳤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 각색도시는 다음 화에서 펼쳐질 지은호의 위장 전술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은호는 박진석 회장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는 척하면서 고성이가 숨겨둔 마지막 비리 카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온재단 소속 병원으로 강제 이송된 이지혁 선배가 박진석의 철저한 감시망 안에서 과연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지도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더해 금고 속에서 낡은 서류를 발견한 박성재 본부장이 자신의 정체성과 가문의 진실 사이에서 어떤 파격적인 결단을 내릴지도 그게 흐름을 좌우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은호가 스스로 뒤집어 쓴 이 괴물의 가면이 과연 복수의 열쇠가 될까요? 아니면 그녀 자신을 집어삼키는 저주가 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각색도시가 하나하나 읽으며 다음 시나리오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내일 더 충격적인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드라마 생각 파트너 각색도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